임플란트와 브릿지 뭐가 더 좋냐? 안녕하세요, 치아구조대 연재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질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질문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가족이나 저의 치아가 상실됐을 때 임플란트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옆 치아를 이용해서 보철로 묶는 브릿지를 할 것이냐 고민이 된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임플란트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브릿지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브릿지, 임플란트 둘 다 괜찮은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임플란트가 나오기 이전에 이제 브릿지는 그 이전부터 해왔던 치료이고, 임플란트가 브릿지에 비해서 갖는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치아를 하나 혹은 두 개를 상실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첫 번째로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브릿지가 나쁜 치료냐? 그렇진 않습니다. 브릿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임플란트를 한다고 했을 때 겪게 될 수 있는 어떤 두려움,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만날 때 치아를 빼야 되는 상황이고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무섭다, 또 주변에 임플란트에 안 좋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아프고 힘든 과정이라고 했는데 나도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좀 두렵고 겁이 난다, 또 임플란트란 시술 자체가 외과적인 시술이고, 또 임플란트를 하는 많은 경우에 뼈 이식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외과적 시술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외과적인 시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경우에 이거를 좀 피해갈 수 있다는 면에서 브릿지는 좋은 치료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또 심미적인 면에서는 사실 어떤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브릿지가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와 브릿지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떤 하나의 치료 옵션이 더 심미적으로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임플란트를 했을 때 심미적으로 더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 브릿지를 심미적인 이유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은 브릿지 대신 임플란트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브릿지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치아를 상실한 부분을 옆에 있는 치아를 이용해서 인공치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브릿지의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가 빠진 부위에 옆에 있는 치아를 추가적으로 또 삭제해야 되는, 그러니까 깎아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내 이를 깎는 거를 대부분 원치 않아 하시거든요. 그래서 브릿지를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이를 깎아내야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 거부감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고, 시술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 멀쩡한 치아를 브릿지를 위해서 손을 대는 것보다 지금 상실한 부위만 임플란트로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릿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가 하나가 빠졌고 그 양 옆에 있는 치아를 이용해서 3개짜리 브릿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요, 어떤 치과 치료든지 간에 임플란트도 그렇고 브릿지도 그렇고 영구적이고 평생 쓸 수 있는 치료라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브릿지를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평생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브릿지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를 연결해서 3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 3개의 만들어 놓은 치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 치료의 범위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나중을 생각했을 때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선택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브릿지의 단점을 또 해결할 수 있는 게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옆에 치아를 손대지 않고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해당 치아만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치료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다는 게 브릿지와 비교하면 임플란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이런 경우에는 브릿지를 하는 것보다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이제 이가 빠져 있는 치아의 양 옆에 치아의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가 빠진 부위의 후방 부위, 그러니까 더 안쪽 어금니를 보면 이렇게 하얗게 치료가 많이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브릿지를 씌우기 위한 치아의 컨디션이 좋아야 브릿지도 튼튼하게 오래 쓸 수 있는데, 내가 이가 빠진 부위에 옆에 있는 치아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브릿지를 하더라도 브릿지의 수명을 오랜 시간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컨디션이 좋지 않은 인접 치아를 브릿지 치료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이를 빠진 부위를 임플란트로 치료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요, 이제 이가 빠진 채로 내원을 하셨는데 엑스레이를 보면 이가 빠진 부위도 어떤 풍치, 잇몸이 안 좋아서 발치를 하셨는데 그 주변 치아들도 치아의 뿌리를 지탱해주는 잇몸의 상태가 아주 좋지는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브릿지를 이용해서 사라진 부위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 옆에서 기둥 역할을 해줄 치아의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에도 브릿지 치료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임플란트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제가 보철과 전문의로서 브릿지 치료를 잘 권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위 치아와 아래 치아가 이제 맞물리는 것을 관계를 교합이라고 하는데 이 교합 관계에서 턱이 이렇게 수직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후 좌우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치아가 맞물려서 이 턱의 움직임을 가이드를 해주게 됩니다. 이것을 유도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유도를 하는 역할이 전치, 앞니 쪽에서 유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견치 유도라고 해서 송곳니에서 유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입안에서 이런 윗턱과 아래턱의 교합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송곳니입니다. 그래서 송곳니를 포함시켜야 하는 브릿지의 경우에는 내가 이 치료 브릿지를 선택하고자 할 때 이 송곳니가 멀쩡한 상태인 경우에는 저는 브릿지 치료를 잘 권해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송곳니의 옆에 있는 치아가 망가졌는데 이것을 브릿지로 치료할 것인가 임플란트로 치료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빠진 치아, 빼야 할 치아 옆에 있는 송곳니가 멀쩡한 상태다. 그러면 이 송곳니를 건드려서 브릿지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임플란트로 치료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 임플란트와 브릿지 뭐가 더 좋냐? 네,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요. 내 상황에 맞는 더 좋은 치료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엑스레이라든지 치아의 상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치과 의사와 충분한 상의를 하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아구조대 연재웅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